자,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앤 CO 인터내셔널 PLC가 현대로템 주식수를 지금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라는 유수의 기업이 이제 그 현대 로템의 이제 6.27%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대주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점은 그냥 그것만 보면 아주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 CO 인터내셔널 PLC라는 건 아주 플레임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뒤에 100% 갖고 있는 소유주는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라고 영국에 있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에 건너서 그 현대 로템 그 모건 스탠리 CO 인터내셔널 PLC가 이제 이번 현대 로템의 주식을 갖다 획득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동일한 법인이 어떻게 주식 투자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를 들면서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처럼 한 번 투자를 하면 뭐 6개월, 뭐 1년, 2년 정도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외국 굴지의 이제 회사가 보이는 전형적인 투자 방식이라 보여졌는데 이 모건 스탠리 CO 인터내셔널 그와 다릅니다. 심지어 뭐 일주일 만에 지분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은 뭐 주지하다시피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KTX를 만드는 그 기업인데 작년부터 이제 방산 분야가 특히 방산에서 이제 K2 전차를 갖다가 매우 많이 수출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철도 분야와 방산 두 개 분야가 모두 이제 그 축으로 현대 로템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매출로 견인하고 있다가 또 다른 이제 분야가 방산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현대 로템에 많이 그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 올해 들어서도 이제 폴란드 전차가 이제 그 18대가 출고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물론 이제 작년에도 알려진 얘기는 했지만 순차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어째서 폴란드에다가 56대, 그 다음에 내후년에 96대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이제 매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국으로 방산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국위 선양도 되지만 국내에다가 K2를 판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5% 정도를 제한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사야 될 것인데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기업에다 영업이익률을 갖다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외국으로 이렇게 방산을 수출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영업이익률이 10% 올라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현대로템의 큰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국방 예산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매우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할지라도 국방 예산이 줄어들 것이나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한번 되었기 때문이죠. 이 점도 결국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우호적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바이오 기업의 공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소외되어 있던 바이오 종목이죠. 레고캠 바이오. 지금 두 번째 신약 후보 글로벌 임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좀 확대를 했다고요? 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확대했다는 거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쩌면 국내 주식 비중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제일 큰 손이고 뭐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에 드는 큰 손인데 주식 투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추가로 1% 정도의 지분을 갖다 확대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그 지분을 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레고캠 바이오가 향후 이제 미래 가치가 좋다, 이렇게 해석이 당연히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그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ADC라는 그 약물 기술입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장을 생산하거나 실질적으로 항암제를 생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DC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아웃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그 라이센스 아웃을 받은 기업을 보면요, 그 미국 그 암젠이라는 유수의 이제 제약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최고의 그 최대 제약사인 그 다케다가 있습니다. 그 정도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포슨 제약사가 사실 몇 년 전 레고캠 바이오의 이제 기술을 사가서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을 하면은 추가로 이제 마일스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임상 4상이 개시되면서 포슨 제약에 46억을 갖다가 레고캠 바이오에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을 사갔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시장에 썩을 만하고 임상을 진행할 만하고 이제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다국적 제약사하고도 맺고 있는 계약이 여러 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약이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C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언제나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항암 치료 약물이 모든 세포를 갖다 다 공격을 합니다. 근데 ADC는 항암 세포에서 문제되는 그 세포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에서 전 세계에서 많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ADC를 레오캠 바이오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다른 데도 갖고 있긴 하지만 ADC가 레오캠 바이오가 이 분야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